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전세 월세 신고 본격 시행으로 주택임대사업자도 주민센터에 다시 전세 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 월세 신고와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전세 월세 신고는 무엇이 다른지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 집주인의 전세월세 신고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올해 6월 1일 이후에 신규 임대차 계약이나 갱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신고 대상이 되는 지역 요건과 금액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갱신 임대차 같은 경우는 전 계약 대비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거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금액 변동이 있으면서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자, 이 제도가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 주택임대 사업자이신 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죠. 최근에 많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실 이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미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그 주택이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규 계약이든 갱신 계약이든 주택임대차 계약은 계속해서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신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이 전세월세 신고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이 이미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다시 주민센터에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냐,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이미 이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이걸로 좋게요. 굳이 별도로 이렇게 이중으로 주민센터에 전세월세 신고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꼭 참고하시고, 다만 임대사업자의 전세월세 신고와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전세월세 신고는 신고 기한이나 신고 관청, 그리고 지역 요건이나 금액 요건 차이가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잘 정립할 수 있도록 차이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실 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전세월세 신고를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6월 1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데 이 시행 시점을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이렇게 나눠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계약인 경우, 그러니까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자, 올해 6월 1일 이후에 지금 그림에서는 6월 2일 날 계약을 체결했네요. 이렇게 6월 1일 이후에 새롭게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계약의 금액이 신고 대상 금액 요건을 충족하거나 그리고 신고 대상 지역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원칙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갱신 계약이라면 갱신이니까 이미 살던 사람이 더 사는 경우잖아요. 자, 그래서 그림에 보신 것처럼 올해 5월 31일 날 새롭게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2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고하실 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전세월세 신고는 올해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이 해당되는 거니까 올해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전세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규 계약이든 갱신 계약이든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올해 5월 31일 날 체결된 계약도 신고 대상이 아닌 거죠. 하지만 이 계약이
보통 우리가 2년 계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는 27년 5월 31일 날 이 계약이 갱신된다면 임차인이 나가고 누가 새롭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살던 임차인이 이어서 더 산다면, 자, 그때 만약 보증금 월세, 임대료 변경 없다면 그때는 전세 월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서 보증금이 바뀌든 월세가 바뀌든, 아니면 지금은 1억에 120만 원, 이게 월세인데 이게 보증금 3억 이렇게 전세로 바뀌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서 해당 주택에 있는 지역이 신고 대상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그리고 금액 요건도 충족했다면 그때는 전세 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 이게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전세 월세 신고예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신고 대상 금액과 신고 대상 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요건과 금액 요건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거는 지역 요건이에요.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전세 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시, 세종시, 그리고 제주도, 여기는 무조건 신고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시 단위와 구 단위, 이것도 역시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 단위 지역도 신고해야 되는데, 이 군 단위는 전국 군 단위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광역시의 군 지역, 그리고 경기도의 군 지역만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즉 전국에서 광역시 군 지역이 아니거나 아니면 경기도를 제외한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그리고 강원도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히 표로 알아보시면, 먼저 서울시는 무조건 신고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종시도 신고 지역이고요, 전체가. 제주도도 전체 지역이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여주시, 시단위니까 신고해야 되고요. 경기도 연천군, 군 지역이지만 경기도니까 여기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또는 강화군, 여기도 군 지역이지만 광역시의 군 지역이니까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아래쪽 내려가 가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기도 군 지역이지만 광역시의 군 지역이니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지만 시 단위니까 신고해야 되고요. 충청북도 청주시, 역시 충청북도지만 시 단위니까 신고해야 되고, 전라북도 전주시, 시 단위니까 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전라남도 화순군이 있죠. 도 지역이면서, 경기도 제외한 도 지역이면서 군 단위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고요. 경상남도 하동군 또는 합천군, 이런 곳들 경기도 제외한 도 지역이면서 군 단위니까 역시 신고할 필요가 없고, 경상북도 영양군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제외한 도 지역이면서 군 지역이니까 신고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신고 대상 지역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 사업자는 어떻게 할 거냐? 주택임대 사업자는 이런 지역 요건을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전국 지역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지역 따지지 않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전세 월세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이번에는 신고 대상 금액 요건입니다. 역시 먼저 보실 거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전세 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 대상 금액 요건입니다. 법에서는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할 때 그게 신고 대상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7가지 경우의 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릴 때 뭐 6천만 원 초과, 30만 원 초과, 6천만 원 넘거나 30만 원 넘을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많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 경우의 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증금이 6천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신고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지 않았고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증금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월세가 31만 원이네요. 이거는 신고 대상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신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증금은 6천만 원 초과하지 않았지만 월세가 30만 원 초과했으니까 30만 1원도 30만 원 초과니까 신고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보증금 월세 계약을 1원 단위 안 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만 원 단위로 썼습니다. 그 신고 대상 금액 요건은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아니면 월세가 30만 원 초과할 때예요. 둘 다 초과가 아니라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초과되면 신고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입니다. 보증금이 6,001만 원이에요. 월세는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신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월세는 30만 원 초과가 아니지만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신고하시는 거고, 자, 네 번째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 전세 계약이죠. 체결했는데 보증금이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신고할 필요 없죠. 6천만 원 초과가 아니니까. 다섯 번째,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금이 6,001만 원이에요. 이건 신고해야 됩니다. 왜? 6천만 원 초과니까. 자, 6천만 원 초과란 말은 6천만 원은 해당 안 되는 거죠. 30만 원 초과 마찬가지로 30만 원은 해당되는 게 아닌 거고. 자, 여섯 번째, 이번에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계약했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 있습니다. 좀 단기로 하시는 분들. 보증금 0원이에요. 그런데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신고할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보증금 0원에 월세가 31만 원입니다. 이건 신고해야겠죠. 왜냐하면 월세가 30만 원 초과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7가지 경우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전세월세 신고 대상 금액을 알아봤고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역요건과 마찬가지로 금액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금액이든 무조건 모든 계약을 신고해야 됩니다. 보증금이 적으니까 월세가 적으니까 따지지 않고 일단 임대차 계약을 전세 계약이든 월세 계약이든 체결했다면 또는 갱신됐다면 무조건 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비교해 보시라고. 임대사업자인 경우와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전세월세 신고 차이점입니다. 자, 먼저 누가 신고할 거냐? 신고 대상인데요. 먼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 전세월세 신고는 임대사업자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임대사업자인 거냐?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다 등록할 때인데, 첫 번째는 민특법상 지자체,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까지 둘 다 모두 등록하면 이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흔히 우리가 임대사업자라고 부르죠. 이분들은 단독으로 신고하는 거고 임차인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전세월세 신고는 누가 하는 거냐면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앞선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아니면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이 두 개를 다 하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등록하지 않은 사람 이거나 아니면 주의하실 게 이 둘 중에서 1번 말고 2번만 세무서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이분들도 지역요건과 금액요건 충족하면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고, 다만 원칙은 공동신고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일방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일방에 위임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는 임차인이 전입신고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그냥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자, 이번에는 무엇을 신고할 거냐, 뭘 신고할 거냐, 이거는 똑같아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차이점은 앞서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겁니다. 신규 계약이든 갱신 계약이든 심지어 묵시적 갱신도 신고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묵시적 갱신 신고 안 하셔가지고 최근에 과태료 부과되신 분들 꽤 많으십니다. 꼭 신고하셔야 돼요. 다만 주택임대 사업자라도 그 임대 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겁니다. 만약 주택임대 사업자는 맞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다 등록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어느 하나를 임대사업자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그때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주택만큼은 지역요건과 금액요건 충족할 때 그때 전세월세 신고하시는 겁니다.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은 다 신고하는 거고 참고하시고 상가임대차 이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썼을 때 신고하는 거니까 상가임대차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전세월세 신고 역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거고요. 지역요건하고 금액요건을 충족했을 때 신고하는 거고 상가임대차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제 이게 상가임대차 계약인지 주택임대차 계약인지 이걸 구분하는 건 그 건물의 용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어떻게 쓰고 있는 거냐 실제 현황 이걸 기준합니다. 자, 그래서 주 용도가 근생 또는 업무시설 우리가 오피스텔도 용도는 업무시설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었다면 이건 전세월세 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역요건하고 금액요건 충족하면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전세월세 신고는 올해 6월 1일 이후에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부터 시행이지만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는 이미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제 어디에 신고할 거냐? 먼저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는 그 신고 관청은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위치한 그 지역의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거고 온라인 신고하고 싶다면 렌트홈에 신고하시면 되고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전세월세 신고는 그 신고관청이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입니다. 여기에 신고하시는 거고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여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원칙은 공동으로 신고하셔야 되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전세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굳이 집주인이 갈 필요는 없겠죠. 언제까지 신고하는 거냐면 신고 기한이죠.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고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주의하실 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주택임대 사업자이신 분들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역과 금액 요건 따지지 않고 심지어 신규 갱신 따지지 않고 갱신은 묵시적 갱신까지 모든 임대차 계약을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되는 지역 요건과 금액 요건을 충족할 때 그때 신고하시는 거고, 추가로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나는 보증금이 되게 적다. 최우선 변제가 되는 소액 보증금이다. 이것도 신고해야 되는 거냐? 네, 신고하셔야 됩니다. 지역과 금액 요건, 신고해야 하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시면 소액 보증금이라도 무조건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임대 사업자분들,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 관할 시군구청에 전세월세 신고하셨다면 따로 관할주민센터에 굳이 전세월세 신고하실 필요 없다는 것.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